마님, 마님, 눈 좀 떠보십시오.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님, 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슴 주제에 어디 감히 손을 대느냐? 그날 돌쇠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 하나 때문에 마님 목숨이 뒤집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선 어느 고을, 가을거지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들녘엔 볕단이 가득 쌓이고 농군들 얼굴엔 그나마 온기가 돌던 계절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참판댁 안채만은 달랐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수북이 쌓여도 아무도 쓸지 않았고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마님이 쓰러졌거든요. 보름째였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또 다른 의원이 다녀갔습니다.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며 똑같은 말만 남기고 떠났지요. 기운이 쇠한 탓이옵니다. 보약을 지어 올렸습니다. 차도는 없었습니다. 마님은 날이 갈수록 얼굴빛이 잿빛으로 가라앉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참판은 단 한 번도 안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안 인사도 없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추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두 분, 뭔가 이상하지 않냐? 원래 저러셨잖아. 처음부터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채로 두는 게 이 집의 오래된 분위기였으니까요. 마님이 이 집에 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혼례날 마님은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하인들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보통 새색시는 수줍어하거나 아니면 설레는 기색이라도 있는 법인데 마님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체념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참판 어른은 마님의 방에 발길을 끄는 지 오래였고 마님은 안채 깊숙이 혼자 살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바깥 출입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쓰러진 겁니다. 그 집에 돌쇠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24. 키는 장대같이 컸지만 눈은 늘 엉뚱한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을 시키면 반박자 늦게 대답하고 심부름을 보내면 절반쯤은 영 딴 곳에서 발견되기 일쑤였지요. 행랑채 하인들 사이에서 돌쇠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돌처럼 굳은 놈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디 가서 돌쇠 영리하다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랑채 마루 끝에 돌쇠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멍하니 안채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행랑어멈이 지나가다 혀를 찼습니다. 아침부터 넋이 빠진 놈, 장작은 언제 팰 거야? 돌쇠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서서 장작 패는 곳으로 걸어갔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행랑어멈이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나무 등거리야. 그런데 있지요. 그 아침에 돌쇠가 바라보던 건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안채 쪽에서 흘러나오는 공기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돌쇠에게만 느껴지는 것이었지요. 마님의 숨결이 어제보다 또 가늘어졌다는 것을 그는 그 자리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이 집에 온 건 12살 때였습니다. 아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오갈 데 없이 된 그를 최참판댁에서 거두어들였다는 것이 전해지는 이야기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비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최참판이 직접 데려왔다는 말도 있었고, 먼 곳에서 부탁이 들어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돌쇠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겁니다. 저 아이가 이상하다. 처음 그런 소문이 돈 건 몇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며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돌쇠가 하던 일을 멈추더니 그 개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들어 올려 발바닥을 살폈지요. 그러더니 부엌에서 소금을 조금 얻어다 발라주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일을 했습니다. 사흘 뒤, 그 개는 멀쩡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참판 댁 손자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쓰러지려 하는데 멀리서 장작을 패던 돌쇠가 달려왔습니다. 누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이를 붙잡아 그늘로 옮기고 목 뒤를 문질러 주니 의원이 오기도 전에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알았지? 그때 몇몇이 수군거렸지만 금세 잊혔습니다. 돌쇠가 평소에 너무 멍청해 보였으니까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요. 긴장 장면 돌쇠 안채에 들어가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안채 쪽에서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갔습니다. 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상을 엎은 것이었지요. 방바닥에 죽 그릇이 쏟아져 있었고 마님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행랑어멈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인이 안채에 들어오는 건 엄격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자 하인이. 저놈이 미쳤나? 행랑어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쇠는 듣지 않았습니다. 마님 곁에 무릎을 꿇고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돌쇠의 손가락이 마님의 맥 위에서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타들어 가고 있사옵니다.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행랑어멈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이 감히 물러나지 못해. 돌쇠는 일어섰습니다. 끌려 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자기를 알아본 사람을 만난 것처럼. 그날 밤이었습니다. 행랑채의 하인들이 둘러앉아 수군거렸습니다. 돌쇠 저놈, 이번엔 진짜 쫓겨나겠다. 당연하지. 안채의 무단으로 들어갔으니 돌쇠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이가 어깨를 쿡 찔렀습니다. 야, 무섭지도 않냐? 참판 어른한테 걸리면 끝인데.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이 오래 못 사십니다. 막동이가 픽 웃었습니다. 바보가 의원이냐?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눈을 감았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오를 무렵 돌쇠는 살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안채 쪽 담밖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차가웠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얕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흔들리듯이 돌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평생 바보 소리만 들어온 사내가 처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 안에 서서 혼자 타들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행랑채가 술렁였습니다. 밤사이 마님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의원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안채에서 한참을 살피더니 마루 위에서 참판 어른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길어야 사흘이 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참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슬픈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 안에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참판은 마님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딱 한 명, 담 아래에 서 있던 돌쇠만 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고칠 수 있사옵니다. 마당이 뒤집혔습니다. 행랑어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바보가 드디어 미쳤구나. 의원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인놈이 감히 의술을 안다고! 참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내 놈이 뭘 안다는 것이냐. 돌쇠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병이옵니다. 몸의 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린 것이 심장을 태워온 것이옵니다. 순간 참판의 얼굴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놀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돌쇠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소인에게 사흘만 주시옵소서. 사흘 안에 차도가 없으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을 들여보내라. 마님이었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참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마님, 내 말 못 들었느냐? 힘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것. 아무도 그 목소리를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참판조차도 돌쇠가 안채에 들어섰습니다. 마님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느냐?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마님은 잠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숲을 헤치며 약초를 캤습니다. 손이 긁혔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려와서는 불을 피우고 약을 다렸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색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다렸습니다.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드디어 약이 완성됐습니다. 돌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마님이 살 수 있습니다. 약사발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을 막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판댁 바깥을 보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그게 뭐냐? 마님께 드릴 약이옵니다. 사내가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확인하겠다. 돌쇠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놔라!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돌쇠가 약사발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건 드릴 수 없사옵니다. 그 순간 뒤에서 2명이 더 나타났습니다. 참판의 지시를 받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셋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버텼습니다. 약사발만은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팔이 꺾였습니다. 약사발이 빼앗겼습니다. 독이 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말과 함께 약사발이 마당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돌쇠의 눈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하루 동안 달인 약이 클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돌쇠가 다시 약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조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채로 숨어들었습니다. 마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드셔야 합니다.
마님이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참판이었습니다. 밤중에 안채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엔 들어왔습니다. 참판의 눈이 돌쇠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약사발을 향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다. 하오나 마님의 몸은 마님의 것이옵니다. 마당이 싸늘해졌습니다. 참판의 눈에 노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생 아무도 자기 앞에서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인이. 이놈이 감히! 참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님이 말했습니다. 치시려거든 저도 함께 치십시오. 참판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몸으로 반쯤 일어나 있었습니다. 눈이 참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참판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돌쇠가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마님은 대답 대신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랑어멈이었습니다. 돌쇠가 달려갔습니다. 마님이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독이다! 저놈이 독을 쓴 것이다!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돌쇠는 결박되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건 독이 아니라 호전 반응이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참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끌고 가라. 입가에 미세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처럼 마님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널리는 팔로 자리를 짚으며 간신히 일어선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쇠는 끌려갔습니다. 마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원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감옥이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약이 아직 반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남은 절반을 쓰지 못하면 마님은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참판의 입가에 번진 그 미세한 웃음. 그게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마님을 해치려는 사람이 이 집 안에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누구인지. 돌쇠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옥 밖에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감옥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돌쇠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엔 결박이 묶여 있었고 등엔 매를 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것보다 다른 게 아팠습니다. 마님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횃불도 꺼져가던 깊은 밤이었습니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100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약초를 캐다 마주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노인은 대답 대신 창살 사이로 작은 보자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약은 반밖에 쓰지 못했다. 돌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은 절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몸이다. 돌쇠가 굳었습니다. 내 피가 약이 된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제 피를 마님께 드리면 나으실 수 있사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상할 것이다. 돌쇠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결박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발 조각을 집었습니다. 팔목을 그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릇에 받았습니다. 마님께 전해 주시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팔목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마님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최참판 댁 안채였습니다. 마님은 숨이 멎기 직전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이 울었습니다. 의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마님 곁에 앉아 약과 함께 붉은 것을 건넸습니다. 행랑어멈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마님을 살리고 싶었던 사람의 것이오. 마님이 마셨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숨이 돌아왔습니다. 가늘지만 고른 숨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이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마님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어디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마리였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궁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가 마당 한가운데 섰어 참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명하셨습니다. 참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집 마님의 신분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이 술렁였습니다. 관리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마마, 그 한마디에
마당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행랑어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주. 마님이 공주였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핏줄.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갇혀 살던 공주였습니다. 5년 동안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정략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의 피를 가진 여자를 권력자 곁에 묶어두고 감시하던 것이었습니다. 참판은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님이 쇠약해지도록 내버려 둔 것도, 의원들이 엉뚱한 처방만 내놓은 것도, 돌쇠의 약을 빼앗은 것도 전부 계산된 일이었습니다. 담벼락 아래에서 들린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살아있소. 마님이 빨리 죽기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관리가 참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참판! 참판은 말이 없었습니다. 공주마마를 감시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죄, 마마의 병을 방치하고 쇠약해지도록 내버려 둔 죄를 임금께서 묻고 계십니다. 참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모습을 마님은 아무 표정 없이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를 먼저 데려오너라.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돌쇠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일어나라. 눈을 떴습니다.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결박이 풀렸습니다. 마님께서 부르십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팔목엔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안채였습니다. 돌쇠가 들어서자 마님이 눈을 떴습니다.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굳은 피가 남은 팔목을 보았습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나를 위해? 돌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돌쇠의 굳은 팔목 위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임금 앞이었습니다. 돌쇠는 낡은 옷에 굳은 피 자국이 남은 팔목으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가 돌쇠냐? 그러하옵니다. 목숨을 내어 사람을 살렸다 들었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비를 아느냐? 돌쇠가 굳었습니다. 12살에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사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 아비는 이 나라 최고의 어이였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아들을 숨겨야 했던 사람이었지. 돌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최참판댁에 맡겨진 것이다.
돌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2살부터 바보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신부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내 아비의 자리를 이어 어이가 되어라.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공하오나 소인은 그저 돌쇠로 살고 싶사옵니다. 임금이 멈췄습니다. 높은 자리보다 필요한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소인의 길인 것 같사옵니다. 임금이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아비를 닮았구나. 봄이 왔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낡은 약 보따리를 들고 다녔습니다. 높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번듯한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돌쇠 왔다. 돌쇠가 왔어. 마님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님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 어이 자리를 마다했으니. 돌쇠가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은요? 마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간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후회가 없다. 사람의 값어치는 태어난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마음을 내어주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사, 결국 마음이 가장 큰 힘이더이다.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에도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